여러분이 어떤 위기에 처하면 바로 알아차리실 수 있습니다. 트위터 팔로워가 여러분을 보러 오지 않을 것입니다. 페이스북 친구가 위기를 극복하게 돕지는 않겠죠. 얼굴을 맞대고 깊게 교류하는 사람들, 가까이 하는 친구들만이 미묘한 차이를 알아채고 여러분을 도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리마인드 라이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강연은 요한 하리의 당신이 중독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 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란 이야기는 수도 없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에 빠지게 되는 경우는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었을 경우에 빈번하게 발생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어쩌면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은 나쁜 습관, 나쁜 중독에 빠지지 않기 위함은 아닐까? 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중독자들을 잡아서 벌하기로 운명적인 결정을 내린 지 100년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하면 마약을 그만둘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몇 년 전에 제가 사랑하는 중독자들을 보면서 그들을 도울 방법이 있는지 찾으려 했어요. 믿을 수 없을 만큼 기본적인 질문들이 많았는데 저는 답을 못했습니다. 중독을 일으키는 것은 정말 무엇인가? 효과도 없는 이런 방식을 왜 우리는 계속하고 있는가? 시도해 볼 수 있는 더 나은 방법이 있는가? 그래서 많은 자료를 읽었는데 정말 찾고자 하는 답을 찾을 수 없었죠. 그래서 이것을 경험하고 연구한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배움을 청하기로 했습니다. 성전환한 마약 밀매자부터 연구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과학자들까지 아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결국 대마초부터 마약에 이르는 모든 마약을 합법화한 유일한 나라인 포르투갈에서 밝혀졌죠. 제가 정말 놀란 것은 우리가 중독에 대해 알고 있던 거의 모든 것이 틀렸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중독에 관한 새로운 증거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마약에 관한 많은 부분의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일 동안 하루에 3번 헤로인을 사용한다고 상상해보세요. 어떤 일이 생길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 세기 동안 들어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헤로인에 화학적인 유인이 있어서 한동안 복용하면 그 유인에 의존하게 되고 몸이 피로로 하게 되고 20일이 끝날 무렵에는 헤로인 중독자가 될 것이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의 이야기가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된 것은 다음 이야기를 듣고 나서부터였습니다. 제가 집을 나서다가 차에 치여 엉덩이뼈가 부러졌다면 병원으로 이송되어 상당량의 모르핀을 맞을 것입니다. 모르핀은 헤로인입니다. 의사에게 처방받는 것은 의료용이므로 순수합니다. 꽤 오래 투여받게 되겠죠. 여러분도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 헤로인을 꽤 많이 맞으셨어요. 전 세계의 어디든 그리고 누구든 마찬가지입니다. 중독에 대해 우리가 믿고 있는 게 옳다면 이런 화학적 유인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맞습니다. 모두 중독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중독되지 않아요. 여러분 할머니께서 고관절 수술을 받고 나오실 때 마약 중독자가 되어 나오시던가요? 심리학 교수 브루스 알렉산더는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중독에 관한 이야기는 20세기 초반에 이뤄진 일련의 실험에서 나온 결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단순한 실험이었죠. 케이지에 쥐 한 마리를 넣고 물병 2개를 줍니다. 한 병은 그냥 물이고 다른 병은 헤로인이나 코카인이 든 물이죠. 쥐들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마약이 든 물을 선택하고 빠른 속도로 스스로를 죽여갑니다. 그렇죠? 일반적인 생각과 동일합니다. 알렉산더 교수는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다가 무언가를 깨닫습니다. 지금껏 빈 케이지에 쥐를 넣었는데 마약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 우리 좀 다른 조건의 실험을 해보자. 알렉산더 교수는 쥐 공원이라는 케이지를 만들었어요. 쥐들에게 천국 같은 장소를 만들어주는 거죠. 충분한 양의 치즈와 가지고 놀 만한 공들 그리고 수많은 터널들이 있어요. 결정적으로 많은 친구들이 있어서 짝짓기를 할 수 있었죠. 그리고 똑같이 2종류의 물병이 주어집니다. 일반 물과 마약이 든 물. 그런데 여기에서 대단히 흥미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쥐 공원에서는 쥐들이 마약이 든 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거의 사용하지 않았고 충동적으로 복용하는 쥐는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남용하는 쥐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혼자 고립되어 있을 때는
거의 100%의 남용률을 보였다가 행복하고 교류하는 삶을 살 때는 0%로 떨어진 것입니다. 알렉산더 교수가 이러한 결과를 처음 접했을 때 쥐에 국한된 것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과 다르니까요. 하지만 정확히 같은 시기에 정확히 같은 원칙으로 생체 실험이 진행되었습니다. 바로 베트남 전쟁입니다. 베트남에서는 전 미군 중 20%가 헤로인을 복용하고 있었고 전쟁이 끝나면 수십만의 약물 중독자들이 거리에 넘쳐나겠구나 라고 합리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헤로인을 많이 사용하던 군인들을 추적했고 정말 정밀한 연구를 했는데 어떤 결론이 나왔을까요? 그들은 재활시설에 가지 않았습니다. 금단 증상도 겪지 않았어요. 95%의 사람들은 그냥 끊었습니다. 화학적 유인에 대한 이야기를 믿고 있다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알렉산더 교수는 이렇게 생각했죠. 중독에 다른 측면이 있지 않을까? 만약 중독이 화학적 유인과 무관하다면 어떨까? 중독이 우리의 생활 환경과 연관되어 있다면? 이를 바라본 네덜란드의 피터 코엔 교수는 중독이라 불러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교류라 불러야 한다고 말이죠. 사람들에게는 교류하려는 타고난 자연스러운 욕구가 있고 행복하고 건강할 때 서로 결속하고 관계를 맺습니다. 하지만 정신적 충격을 받거나 고립되거나 삶의 무게에 억눌려 교류를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안도감을 찾기 위한 어떤 것을 갈구하게 됩니다. 도박이 될 수도 있고 성인물이 될 수도 있고 코카인, 대마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본능이기 때문에 뭔가와 결속하고 교류합니다. 그게 사람으로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냉장고에는 맥주나 와인 같은 술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1년 동안 그 술을 먹는다고 해서 노숙자가 될 만큼 경제력이 약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렇게 1년 내내 술만 마시고 있진 않으실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누가 말려서가 아니죠. 여러분이 영유하고 싶은 결속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일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좋은 교류 관계가 있습니다. 증거가 제시하듯이 중독의 핵심은 현실의 삶을 영유하기 어려울 때 발생합니다. 여기에는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마약과의 투쟁을 위한 너무나도 분명한 의미가 있어요. 저는 아리조나에서 나는 약물 중독자였어요 라고 쓰여진 티셔츠를 입은 한 무리의 여성들과 사람들의 눈총을 받으며 강제 노역에 동참했습니다. 이들이 형을 마치고 나오면 그들은 범죄 기록이 남아 합법적 일자리에서는 평생 일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들을 징벌하고 멸시하고 그들에게 범죄 기록을 남깁니다. 사회에서 갱생할 수 없게 장벽을 칩니다. 하지만 정반대의 방식을 채택한 곳이 있습니다. 2000년도에 포르투갈은 마약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국민의 1%가 헤로인 중독자였습니다. 사람들을 징벌하고 낙인 찍고 더욱 부끄럽게 했고 매년 문제는 악화되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국무총리와 야당 대표가 회동하여 과학자들과 의사들을 소집해서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할 대책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증거를 살핀 뒤 돌아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마초부터 마약까지 모든 마약을 합법화하세요. 다만 중독자들을 사회에서 격리시키고 차단하기 위해 사용된 모든 예산을 사회와 재결합시키는데 사용하세요. 그리고 이건 기존에 있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자가 재활을 활성화했으며 심리치료를 병행했고 이는 상당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중독자를 위한 대규모 취업 알선과 소규모 창업을 위한 소자본 대출 사업. 예를 들어 정비공이었다면 준비가 되었을 때 정비소에 데려가서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을 1년 동안 고용하면 국가가 임금의 반을 부담한다고. 이 사업의 목표는 포르투갈의 모든 중독자들이 아침에 일어나 할 일이 있게 해주는 것이었죠. 제가 포르투갈에서 중독자들을 만났을 때 그들은 삶의 목적을 되찾았으며 더 넓은 사회와 결속을 되찾고 관계를 재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실험을 시작한 지 15년이 흘렀고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범죄학 폐지에 따르면 포르투갈에서는 주입식 마약 사용이 절반으로 감소했습니다. 시스템이 잘 돌아간다는 반증은 포르투갈에서 아무도 과거 방식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온갖 종류의 중독에 취약한 문화권에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부터 시작해서 쇼핑, 음식까지요. 저는 소통의 단절이 중독의 주된 요인이라고 말했는데 단절이 늘어나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어느 때보다도
잘 연결된 사회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인간 교류의 흉내일 뿐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위기에 처하면 바로 알아차리실 수 있습니다. 트위터 팔로워가 여러분을 보러 오지 않을 것입니다. 페이스북 친구가 위기를 극복하게 돕지는 않겠죠. 얼굴을 맞대고 깊게 교류하는 사람들, 가까이 하는 친구들만이 미묘한 차이를 알아채고 여러분을 도울 것입니다. 환경 저술가인 빌 맥케빈의 연구 결과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그는 평범한 사람들이 위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친구의 수를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1950년대부터 그 수가 천천히 감소했습니다. 집에서 개인이 갖는 공간의 규모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선택한 문화의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공간과 친구를 맞바꾸고 물질과 교류를 맞바꾸고 그 결과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외로운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교수는 우리들이 중독으로부터 개인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지만 사회적 회복을 더 깊이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사회를 쥐공원에 가깝기보다는 고립된 케이지에 가깝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100년 동안 우리는 중독자들에게 투쟁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의 노래를 불러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독의 반대는 단지 맑은 정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독의 반대는 관계입니다. 감사합니다.